편안한 잠을 위한 보낭칠 오, 이노큐. 이것도 아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건강의 기본은 바로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우리 소재임 변호사님은 잘 주무십니까? 네, 잠은 잘 잡니다. 아, 그래요.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잘 먹는 거는 이미 뭐 과잉 상태지요. 저 못 자요. 예. 근데 이 덜 먹거나 열량이 적은 음식을 도리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잘 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이 부족한 분들 많지만은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잠이 좋아요. 안 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낭칠 이노큐는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주 깨서 네.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보낭칠 제품. 이노큐. 예, 예.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 이제 끊으세요. 이제 약 대신 이 보낭칠 이노큐가 있습니다.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실 수면제는 몸에 좀 안 좋잖아요. 아예 좋을 리가 예, 있나.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 복용하는 분들, 이거 계속 복용해야 하나? 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보낭칠 이노큐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요. 보낭칠 이노큐. 이 금단 현상, 우울증, 이거 수면제 오래 복용하면 이런 옵니다. 현상입니다. 예, 예. 보낭칠 이노큐는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생약 성분으로 그렇습니다. 잠을 청하게 만드는군요. 예.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주무시기 전에 한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8만 원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들어갔어요 이게? 30개가 들어가 30개가 들어가 있고요. 있어요. 김용 씨, 이거 하나 8만 원이면 그냥 수면제 사 드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어요. 예. 30 처음에 이게 정보가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하나에 8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개 들어있는 거. 그거조차도 한 이제 세트.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자, 정가는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김용민닷컴은 52,000원. 와.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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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많은 사랑 부탁해요. 아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는 이거 진짜 능력쟁이들이네요. 와, 김용민다. 파격감이다, 파격감. 진짜 파격적이네요. 예. 요거를 하루에 네. 한 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네. 그 우리 업체에게 가격을 항상 최저가로 요구를 합니다.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갑질하신 제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쳐들어가가지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밥 먹고 거기서.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말이죠. 예. 예, 그랬습니다. 변호사랑 싸우고. 짜장면 먹었다가 뭐라고 하니까 짜장면 안 먹었어요. 한식 먹었어요. 철가방이었잖아. 그런 거 있죠. 보일솥밥 먹었다고. 그래서 업체들 저희가 이렇게 예. 11시간 압수수색을 통해서 길을 확 죽여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가게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닷컴 나오면 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그만해. 같습니다. 그만할까? 알았어요. 예.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먹고 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괜찮나? 이게 사실 너무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게 네. 먼저 먹어보고 이거를 효과를 체험하고 왔어야 지난번에 내가 되는데 그 차도 먹어봤어요. 방송 중에 먹었다가. 아, 그래요?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진짜로? 아주 신기하다. 꿀잠을 잤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잠을 잤어요. 잠이 시원할 수가 있는가? 보낭칠 이노큐가. 제가 몸이 예민해서 약이 잘 받거든요. 네. 저 저번에 요구르트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글쎄 기억나시죠? 말입니다. 저 먹고 바로 잠들었어요. 너 녹화 하나 네. 갑자기. 아 진짜로? 지난번에 네. 저기 방송 중에 방송 중에 화장실. 다이어트 그 하나 먹고 네. 5kg가 빠졌어요. 몸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방송하시면서. 예, 예. 근데 김동표 선생님 이거 지금 드셨어요? 아, 예, 저 먹었어요. 아니, 이거 물에 근데 타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시기 전에 네. 침전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황칠나무나 오가피 이런 밑에 성분이 가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들어가지고 드셔야 될것 아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흔들어서. 아니 이거 물에 타먹는 건데 왜 원샷 했어 그거? 아, 엑기스로 먹고 걔는 아니, 미리 말해줘야죠. 먹고 난 야 이거 써 있잖아. 먹고 난 다음에 말하면 어떡해. 아, 써 있어. 아, 어쨌든 아, 차처럼 마시는 겁니다. 김 예. 변호사는 그 가을인도 버리기 아깝다고 마시는 분이에요. 삼키는 분이에요. 아주 진짜 알뜰해. 집요한 수전놈입니다 정말. 미리 말씀을 해줘야죠. 뭘 여기 있어요. 예. 뭘. 아 이게 침전물이 좀 있네요. 네, 침전물이 좀 있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들린 말씀을 이야기네요. 드린 이유가 이렇게 검찰이 지금 보기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평검사와 권력형 검사는 따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사실은
마치 직장인처럼 매일매일 야근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죠. 네, 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해야 될 것은 그 내부적으로 권력화된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정말 날카롭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직접 남겨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많아지셔서 하십니까? 제가 네. 참 감사한데 네. 평검사들이 침묵을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아. 지금 평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형 검사가 따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권력화된다는 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신 네, 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평검사들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어디 검색어를 쳐봤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제가 이 댓글을 보고선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나 싶어서 포털 사이트에다가 침묵하는 평검사 그냥 그렇게 써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평검사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여자 검사님이 딱 3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문정 검사님, 서지현 검사님, 한 분은 안미영 검사님. 안미영 검사님.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3분이 나머지 평검사들이 침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왜 분명히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일개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도 지금 검찰의 행동은 정말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네. 평검사들이 그거를 보고 왜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검찰에 아는 사람이 뭐 왜 없겠어요. 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변호사들끼리 다 얘기를 하죠. 현장의 근데 얘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궁금하네요. 현장의 예.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은 검찰총장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그렇죠. 있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구조가 정말 철저한 그런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사가 매년 날 때마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그냥 인사가 나는 자리가 진짜 단 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힘든 조직이 검찰이에요. 그래서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힘을 이제 막 으쌰으쌰 주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좀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분들은 저는 평검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이 평검사회 대화를 시작하면서 뭐 의정부지청도 방문하고 쭉 검찰을 도셨는데 그러면서 평검사들로부터 이메일 의정도 받고 이메일로 제안도 받으신다고 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검찰이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평검사님들이 좀 힘을 보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이면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약간 좀 나오고 있는 아니 근데 분위기예요? 아니면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검사들이 얼마나 이 상명하복이 심하냐면은 그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기업해도 검사 사회에서 찍힌 놈들은 국물 뒀다는 거야. 정말 그게 정말 힘들다. 대우 안 하더라고요. 해주겠죠. 예. 예. 근데 오늘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또 윤석열 검찰총장님 쉬운 길을 가시지 뭐 비아냥거리는 그 비아냥거린 거야, 그거는. 그런 글이 또 올라왔다고 장진영 해서 검사. 예, 좀 약간 좀 당황하게 했었는데 아니 매기는 멘트예요. 그렇죠. 매기는 멘트. 그러니까 이게 평검사들은 과연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거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인지 직접 만나고 계셔서 생각은 좀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예. 생각은 있는데 예. 비굴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면은 내가 손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나 안미영 검사 같은 분들은 아예 자기 목을 내놓고 그렇죠. 정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조차 없었다면 정말 우리 한국 검찰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세 분 다 여자 검사네요. 아니 그 조직 문화가 얼마나 폐쇄적이냐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조문을 한번 갔잖아요. 그 보셨죠? 못 네, 봤어요. 김홍현 뭐예요, 검사? 그게? 김홍현 검사라고 네.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를 한 검사인데요. 예. 제자였어요 또 조국 네, 제자, 교수의. 조국 교수님의 제자. 예. 근데 그 검사가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부장검사의 욕설, 뭐 굉장히 부당한 지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못 버티고 자살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가지고 대학에서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이고 군대에서나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걸 다 버텨낸 그런 어떤 굉장히 뛰어난 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폐쇄적인 어떤 검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검찰을 문화를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불과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검사님들이 제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 같은데 별 말씀이세요. 아니, 좋습니다. 예. 그 평검사님들이 저는 겪으셨을 일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피의자, 피고인도 변호를 하지만 고소인도 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2회 방송 정도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정관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일을 많이 해봤지만 법원에서 되는 걸 안 되게 하지 않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진 않는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극히 일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건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의 정말 민형사 사건, 대여금, 손해배상, 불법행 이런 정말 수많은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소를 했을 때 나한테 범죄를 저지른 어떤 정말 나쁜 범죄자를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죄가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죄가 되는 거를 죄가 안 되게 하는 경우는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그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거죠, 검사가. 그래서 일단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죄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그 첫 단추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전화 변론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검사님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평검사님들이 아마 이런 일은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 이 사람을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위로부터의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검사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명하복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정관 예우를 잘 따라야지 내가 나중에 옷을 벗었을 때도 이 문화가 그대로 그렇죠. 유지가 된다. 예. 이런 것도 또 있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기득권이죠,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그러니까 평검사님들께서 좀 목소리를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진짜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은 이렇게 내부의 개혁은 이런 상명하복 문화, 그것도 한 일종의 조폭 문화 같은 그렇죠. 예.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그 조직에 생기가 돌고 창의성이 돌고 그리고 또 소통이 원활해질 때 그때 비로소 개혁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금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떤 기업의 잘못된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은 거기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바꾸자고 개혁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예컨대 조직의 뭐 어떤 기업의 간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뭔가 부당하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부당함에 맞서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왕따시키고 왕따시키면 안 되겠지만 아니 왜 나한테 섰대지? 거기 있어야 돼요. 저쪽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항의하고 제대로 싸운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게 발붙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럼 문화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이 조직 문화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내부에서의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봐요. 그쵸. 근데 워낙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뿌리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기도 검경 하고 수사권 진짜 이게 조정을 어려운 일인 것 통해서 같네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힘을 1차 분산시키는 수사는 거죠. 예.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통해서 검사의 비리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장족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1차 수사권이 경찰한테 있다면은 이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이런 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일기장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없겠죠. 있을 수 있죠. 있을 경찰도 여전히 문제일 수 있죠. 아니 근데 경찰도 그 실제로 검찰의 욕망은 일단 경찰 단계에 왔을 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요. 경찰도 문제일 수 있고요. 경찰도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두 권력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해가지고 경찰이 잘못한 거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러한 어떤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정 요구라든가 아니면 송치 요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하라는 거고 과거 같으면 그냥 포괄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진짜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지 내용이 하나하나 더 구체화돼가지고 네.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로 알겠습니다.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권력 분산이 되는 네,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검찰이 가진 그 수사권을 경찰로 넘어가면 막연하게 좋아질 거다 저희 생각은 안 되고요. 오히려 경찰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나 이러한 것들 조직이 엄청 방대해요. 그러니까 더 두는 부릅뜨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아니면 수사권 남용 그 다음에 경찰 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 식구 감사기 이런 거 안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또 검찰로 하여금 이런 거 제대로 감시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 감시를 해야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정말 한 200만 보여준다.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뭐 반응을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모일 경우엔 뭐 검찰이 뭐 이 심적 변화라든지 뭐또 방향을 좀 튼다든지 느낄까? 예.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미 검찰은 수사에 있어서 방향을 틀긴 전 어렵다고 보이고요. 뭐 지금 수사가 거의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죠. 국정농단 수사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모든 그 이슈를 빨아들이게 할 정도로 지금 혼란을 가져온 거거든요. 거의 뭐 이거 내란죄라고 볼 정도로 선동했다고 볼 정도예요. 검찰의 내란죄. 아니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북한을 잊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할 때마다 이 자유한국당을 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그렇게 안 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난리 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수사를 바뀐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왔을 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검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국면이 왔을 때 저는 책임을 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검찰도 좀 쫄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없잖아. 축불에. 예. 네. 의연한 척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그 검찰이 엄청나게 해명을 많이 합니다.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이었다. 이런 해명을 왜 하죠? 처음 봤어요. 그런 해명을 왜 해? 그리고 떡을 돌린 게 아니라 누가 선물로 떡을 가져왔는데 그걸 나눴을 뿐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야. 검찰이 말이 많아졌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시민들의 정말 뜨거운 매서운 감시. 예, 이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도 예. 저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옛날같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 검찰은 무조건 국민들은 되게 박수를 치거든요. 언론이 다 따라오고 국민들은 그 언론에 맞춰가지고 여론이 형성되고 박수를 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언론 환경 자체가 아무리 종편이나 이런 데서 막 쏟아내도 1인 미디어들,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바로잡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권력자에 대한 이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냥 박수를 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아유. 지금 함께 시청해주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런 분들도 또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저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 내부 개혁 방안을 내놔라 수일 내로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찬찬히 얘기가 이제 대검에서 나온 건데 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은요. 제가 문 대통령을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진짜 머리끝까지 빡 쳐가지고 그래요. 마지막 통보를 한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쌩까고 무시하고 넘어갔다? 아마 뭐 진짜 엄청난 되치기를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문 대통령이 네. 이렇게 자기를 능멸하면서까지 검찰이 기어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검찰이 한 발을 물러선 듯한 느낌을 보이지만 네. 전혀 아니죠. 언제든 다시는 또 대통령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쓸 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검찰을 혼내줄 카드로. 이게 막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라는 그런 청원이 많이 오고 해임이요. 근데 예,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검찰청법에 들어가 있는 14조에 들어가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보장된 임기이고요. 그리고 그 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사실은 이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네. 최동욱 검찰총장 1년도 안 됐는데 날리고 싶어. 사내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저기 혼외 혼외 자식. 혼외 자식을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 조선일보 동원해고 같이 짬짬이로 그렇게 해서 내쫓은 그때 거예요. 그렇게 인신공격성으로 들어가서 그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었지. 예,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 근데 할 사실 수가 없기 문재인 때문에. 대통령은 그런 카드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뭐예요? 한동훈 검사를 지금 저 반부패 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날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요? 아니 이제 가능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가능은 하죠.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네.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네네네. 대통령이 하면 안 못하죠. 됩니까? 대통령이 할 사법권 이제 독립이 돼 있으니까 그건 힘들죠. 그걸 예, 또 예. 자기 수사하는데 또 날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국민들이 더 많은 촛불을 들고 더 거리로 나와서 검찰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국민들 중에 이 지금 검사 조직표에 들어가 보면 누가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 지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 진짜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투서를 넣어가지고 감찰 청원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감찰본부장을 저 조국 장관이 세운다고 하더라고. 네,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 난관을 극복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지금 개겼던 그리고 엄청난 직거래를 했던 검사들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진짜 그 검사들을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 권력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김용민 PD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많이 화나셨다는데 저 진짜 화난 거예요. 나는 그 대노하셨군요. 진짜 예. 그분의 그 표정에서 막 이 연기가 보이더라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총장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 안 해요. 왜냐하면 가오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 대통령인데요, 그럼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은 법무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변인이나,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인 거 말고 너희도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번에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한 15번 정도 걸러서 뭐 전달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도 그 문장 안에서도 약간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나신 걸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그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이 들 한마디 그러니까 그걸 걸른 거야 다. 예. 걸러서 대변인이 발표하기 전까지. 예.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연두 기자회견을 했는데 동아일보 강모 기자가 네. 원고에 없던 대통령께 갑자기 이미 질문했구나. 사전에 알려드린 그 원고와는 네. 달리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그래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뭐 대통령이 그냥 횡설수설했는지 하여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기자들 다 모아놓고 신년 맞아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네. 마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냈는데 네. 갑자기 비서관이 각하 동아일보 강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강 기자더니 갑자기
받았다고요? 뭐를 받았어. 에이 진짜? 찾아봐. 검색해봐. 박치기랬어, 에이 박치기. 설마 박치기했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박치기를 했다고 기자를? 박치기랬어. 와 그래요? 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때. 그럼 그때 뭐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불쾌했다고. 아니 적혀 있는 원고대로 안 하고 기자가 또 기자랍시고 또 질문을 하니까 기밀인 줄 열받아. 알았네, 예.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불쾌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뿐은 아니지 사실. 그 분노가 비통함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비통함. 문재인 대통령 그 운명이라는 책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들 보셨죠, 근데 예. 그 운명이라는 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도적인 어떤 그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이함,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여러 보좌관들이 이런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굉장히 그 당시에 검찰 개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을 거기다가 운명에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근데 많이 문재인 시도했었죠. 대통령이 예. 그때 그런 어떤 그때 검찰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도한 수사는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호 공약으로 하고 검찰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켜준 거잖아요. 검찰 수사를 지켜주고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검찰은 바로 서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완전히 거꾸로 하면서 검찰 개혁을 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비통함을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 이렇게 배신 때리는 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소 변호사님, 네. 소 변호사님이 이름도 같으시네. 문재인 대통령이시라면은 지금 이 상황 뻔히 알아요. 검찰이 뭐 나름대로 개혁안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너무 부실하고 무성의한 게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그걸 인식하고 있겠죠? 오 잘했어.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 그럴 건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문 대통령의 심정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름이 같잖아요. 이름이. 사실 이름이 제가 뭐가 같다는 오늘 거야, 준비를 도대체? 이것저것 많이 해왔는데 네네. 저는 여기 변호사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심정을- 자기가 되게 어려워요. 심정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단 여쭤보고요. 그냥 저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감정에 그냥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 사항으로 매번 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그 이전에 이 조국 장관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1기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2기에서는 그런 법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행정부 차원에서 뭐 그렇지.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통제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또 시작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검찰 개혁이 뭔가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좀 약간 신나기도 하고 네.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항상 저희 댓글 코너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네네네. 뭔가를 제가 이 선물을 드리려고 소재 아이고 변호사한테 세상에. 요거를 준비한 잠깐만. 건데 프로포즈입니까? 잠깐 이거 아니, 뭐야 무슨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네, 요거를 아니,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뭔가요? 야, 근데 이거 제가 뭐야, 왜 뭐야. 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뭔가요? 항상 저희 댓글 네. 코너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여기서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뭐죠? 야. 여기 뭐가 나올까? 역시 궁금하네요, 광고를 진짜. 뭐가 나올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이거 다음날 샀어요. 어머나. 뭐가? 다 떨어질 것 진짜요? 같아가지고. 이런- 네. 어떻게 이거 변호사 하필 또산 거를 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신. 이거 진짜 좋아요. 아이고. 뭐죠? 이어폰인가요? 이어폰 지난 이거 거. 그 다음날 샀어요. 이거. 지난번 방송하는데 손재인 변호사님 무선 이어폰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제가 이거를 아니 나도 없다고 했는데? 형은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건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청소기로 김용민닷컴에서 그래. 구매해 주시면 아유 하필 또 감사하겠습니다. 사셨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진짜 다나와가 더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맞아요. 56,000원이니까 더 비싸고 김용민닷컴이 제일 싸다니까. 김용민닷컴이 제일 싸더라고요. 진짜 제일 싸요. 그래갖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성이 쓰게 또 하얀색으로 너무 저는 수동 변호사님이 저 진공청소기 사셔가지고 선물 주세요. 저렇게. 너 여자랑 뭐 하면 안 풀린다. 저 소개팅 영상 봤어요. 진짜 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전 몇 번 돌려봤어요. 소개팅 영상은 이야기하고 저 사기당했어요. 소송 좀 맡길게요. 알겠습니다. 예. 완전 사기당했는데 예. 소개팅 하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동영이 파주로 오라 그래갖고 논다 그래갖고 갔는데 자, 소개팅이에요. 그것도 참 우리 평화나무에 우리 저 많은 분들이 그 두 법률가께 꼭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물어볼게요. 네네. 이 yes or no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명성교회가 세습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총회에서 결의됐습니다. 네. 근데 총회도 이 기독교계는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국가에도 헌법이 있는데 그 교단에 그 헌법이 있습니다. 그 교단 헌법에 따르면은 세습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에 관해서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전권위원회에서 세습을 용인해 주자 이런 안을 가져와서 그 총회에 모인 사람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 1200명 중에 한 900명 정도가 찬성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총회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권위원회를 통해서 만든 안을 갖고 총회에서 가결했단 말이죠. 이게 그 사회법정으로 가면은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게 총회 규정에 일단은 총회 헌법에 있는 거죠. 세습이 네, 안 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관, 그러니까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종교기관. 단체 종교기관이지만 그 단체에 정한 어떤 정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헌법이죠. 최고의 최고의 법. 헌법이죠. 저는 네. 그거는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 저는 안 보시기에는 된다고 봐요. 안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아, 법원에 가서 이게 이번 결의한 거 세습을 오케이 한 거 이거에 안 된다. 교회가 저희가 교회나 이런 것들 소송을 해보면요. 꼭 목사님들이나 거기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세상법 전에 교회법 있다고 하는데 거기 교회에서는 그러시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총회가 있으면 총회 규약, 그 다음에 조합이 있으면 조합 규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게 사람들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교회 규약이라고 하는 교회 법이라고 하는 그 총회에서 정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땅땅땅 가결해가지고 정한 그 규율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세습이다라고 교회 재판국이죠. 교회 재판국에서 세습이다라고 판단한 게 그게 그냥 교회 재판국에서 그 사안을 놓고 사실관계를 놓고 마음으로 뭐 성경 갖다 놓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있어요. 그 판단하는 총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총회 법에서는 담임 목사의 뭐라고 돼 있죠? 조문이? 그게? 담임 목사의 그 직계 존비속일 거예요 아마. 네,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존비속이 총회할 수 아니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게 담임 목사가 퇴직한 이후 2년 뒤에 초빙해가지고 이게 과연 세습이냐 아니냐라고 문제였잖아요. 세습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금지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국이 판단을 했는데 그 총회 규정도 총회에서 속해 있는 동남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그 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마음대로 정권위에서 막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법원에 가서 아마 안 된다고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아, 우리 변호사님도 네. 좋으시는군요. 예. 자, 그 실제로 그 교단 총회에서 변호사인 교회 장로가 아니 일단 이 헌법에서 세습금지법을 없앤 다음에 전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맞는데 네. 헌법하고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총회에서 땅땅땅 치면은 아 이거 헌법은 왜 있냐? 그러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규정 위반이어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네. 예, 결국에는 만약 법원으로 가서 그 효력부여 소송이나 이런 걸로 다툰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세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네.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없죠. 예. 저희 평화나무가 네. 이 이결이 무효네, 이결이 무효네 해서 이번 총회의 결의를 네. 엎어버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셨군요. 예, 그래서 예, 예. 세습 헌법을 뛰어넘는 니네들만의 결정, 아. 헌법을 뛰어넘는 니네들만의 결정.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아, 소송, 알겠습니다. 소송할 수 해야죠.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런다. 꼭 용납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 갑자기 많으셨고. 눈물 날라. 왜요? 자, 선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물이 예. 없어. 포장지까지 사와가지고 열심히 포장했는데. 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포장까지 하셨어. 예. 아이고, 세상에. 다음에 또 좋은 선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저기 저 청소기를 좀 한번 사드려서. 아니 근데 굳이 소재 변호사도 이렇게 그냥 있어도 없다고 하고 받으면 되거든. 근데 굳이 얘기를 해. 나 이거 있는데. 예. 철벽방어. 철벽방어. 근데 이거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야. 청소기는 좀 고가다. 알겠습니다. 예. 연애 실패와 함께 피해 지방법 마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